안녕하세요. 이영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세 번째 이야기, 저랑 관련되는 아프가니스탄 이야기입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이 1919년에 독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3.1 만세 운동을 할 때, 그때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독립을 하는 시절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이때 아프가니스탄도 독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간은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살고 있죠. 2차 대전 때는 중립국으로 있고 하면서 현대사를 이끌어 오고 있는데, 이제 이때 아프간 공화국이 생겼는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생깁니다. 197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을 때, 새마을운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프가니스탄은 그렇게 정치적 혼란기가 있는데,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프간 공화국이었던 게 아프간 인민공화국으로 갑니다. 1978년에 아프간 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를 탄압하는 거죠. 종교는 마약이다, 딱 정해놨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그래서 이슬람이란 종교를 싫어합니다.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 78년도 이럴 때 회교 청년단이라고 하는 이슬람의 청년 투쟁 조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자꾸 데모를 하고 국가가 늘 소요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979년 사회주의 정당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대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국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거를 대표하는 거는 녹색이잖아요, 색깔이. 우리 이슬람 하면 대충 생각나는 색깔, 녹색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빨강색이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국기를 녹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꿉니다. 이게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요가 심해지고 합니다. 이 사회주의 정부가 거의 존립의 위기에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주의 우방이었던, 사회주의의 대부였던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1979년에 있었던 아프간 침공. 이날이 12월 12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때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일당이 탱크를 몰고 한강을 건넜던 그날입니다. 12.12 사태. 아프간은 소련이 침공한 날이죠. 카불 공항으로 소련의 특수부대가, 로켓가, 비행기가 막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소련과 이제 아프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1979년 12월 27일 소련군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을 습격했습니다. 카불 쪽은 소련이 금방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힌두쿠시를 중심으로 하는 산악지대, 여기는 어떤 특수부대도 정말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프간 게릴라들이 활동하기가 쉽죠. 아프간 게릴라들이 모여서 바로 다음해 80년 3월에 무자헤딘 동맹을 만듭니다. 그때 나온 게 무자헤딘이란 이름이죠. 여러분도 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무자헤딘,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 중에 회교 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건데, 이렇게 소련에 저항하는, 아프간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무자헤딘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으로 소련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의 가장 대표적인 저항군 사령관, 그 사람이 아흐마드 샤 마수드라는 사람입니다. 마수드. 대소련전의 전쟁 영웅이자 반탈리반의 지도자 마수드. 전쟁을 엄청 잘했나 봐요.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매력으로 보자면 밥 딜런 같고요. 생긴 건 꼭 체게바라를 닮았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의 좀 체게바라 느낌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군 사령관으로 소련과 전쟁을 합니다. 소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병력을 이 마수드가 있는 판지시르, 그 와칸 해랑에서 내려왔던 그 고기죠.
그 판지시르 계곡으로 병사를 보냅니다. 2만 명이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10만 명이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무려 10만 명의 병사가 공격을 하는데 이 마수드 군대가 9번 싸워서 9번을 다 이깁니다. 국민적 영웅이 되는 거죠, 마수드가.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걸 다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무려 9번이나 10만 명의 소련 대군과 상대를 해가지고 이기니까 마수드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그 전쟁을 결국은 89년에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 전쟁을 승리하고 소련은 이제 아프간에서 물러납니다. 고르바초프가 이제 가겠다고 하면서 물러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독립이 찾아왔으니까 해방 정국 얼마나 좋습니까? 아프간도 춤을 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아프간의 인종들, 파슈툰족, 타지크족, 하자라족, 투르크멘족 이런 식으로 종족들이 너무 나눠져 있어요. 저항군들도 7개의 세력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통일이 안 돼요, 통일이.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세우자. 임시정부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임시정부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입니다. 아니 4년 동안 대통령을 해도 이게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중임제를 하고 이런 나라가 많은데 4개월 대통령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혼란스러운 와중인데 이게 89년도, 90년도까지 이야기인데 1990년 8월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같은 이슬람 국가였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또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1990년에 있었던. 이 쿠웨이트 침공이 나오고 나니까 같은 이슬람인이었던 아랍인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이 저항군들이 갈라집니다. 나는 후세인이 옳은 것 같다. 나는 쿠웨이트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판이 또 쪼개집니다. 아프간은 괜한 옆전쟁 때문에 내분이 또 발생을 합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드디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름이 등장을 하죠. 1992년 코란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는 이름. 코란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탈레반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말하면 탈레비인데 그걸 복수형으로 하면 탈레반인데요. 이 탈레반이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이 탈레반이 92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불 쪽에서 이 임시정부가 혼란스럽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동안에 외곽에서 탈레반이 생겨오는 거죠. 17살에서 20살까지의 젊은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파슈툰족으로 다 뭉쳐져 있죠. 파키스탄 입장에서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 정부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이 혼란이 계속되는 게 좋아요. 옆 나라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파슈툰족이니까 정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이 탈레반들에게. 그래서 파키스탄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탈레반이 승승장구 세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1996년에 드디어 카불을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한 2년 지나서 98년 정도 되면 아프가니스탄 전역이 탈레반의 영토로 떨어집니다. 딱 하나 남아있는 마수드의 군대. 마수드가 먼저 카불을 들어갔었는데 이 탈레반들이 폭격을 해서 카불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 죽는다. 민중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카불을 비워줬거든요. 그래서 마수드는 다시 판지시르 계곡으로 올라가고 탈레반이 이제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마수드에게는 10년간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또다시 2차전, 이번에는 탈레반과의 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또 전쟁의 시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약간 복잡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름을 좀 정확히 하고 가야 되는데요. 무자헤딘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무자헤딘은 소련의 전쟁 때, 소련의 침공에 아프간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이슬람의 청년들, 이 사람들이 회교 청년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한 저항군들을 무자헤딘이라고 부릅니다. 아프간 내부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아프간 파슈툰족 중에서 코란을 공부하는 학생들,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튀어나옵니다. 훨씬 더 강경한 세력들이죠. 이 사람을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이 탈레반도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알카에다, 우리는 오사마 빈 라덴으로 알고 있는 이 알카에다가 있습니다. 알카에다는 이슬람의 수니파,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죠. 이 수니파의 국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용병들을 모아서 이 미국이라든가 어디하고 전쟁을 벌이는 세력이 알카에다입니다. 그럼 IS는 뭐냐? IS, 더 이제 잔혹하기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IS. 이 IS는 이슬람 시아파의 국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IS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데가 시아파 국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여 있는 국제 조직이 이제 IS인 거죠. 물론 테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알카에다와 IS는 테러 조직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알카에다,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소련과의 전쟁 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저항군들을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마수드가 알카에다를 나의 동지, 빈 라덴을 나의 동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한 나의 적이에요. 나중에는 그들이 탈레반과 손을 잡기 때문에 탈레반과 손을 잡으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없다고 마수드는 판단을 합니다. 여자들에게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히잡을 써야 되고 그 얼굴도 가려야 되고 눈만 나오고. 뭐 그런 상태에서 여자들이 커서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의사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사회는 옳은 사회가 아니다라고 마수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탈레반과의 전쟁을 하는데 알카에다가 탈레반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 적들과 함께 마수드가 판지시르 계곡에서 다시 또 싸웁니다. 그리고 2001년이 됩니다. 21세기가 개막되는 중요한 날이죠. 중요한 해. 2001년 9월 9일 판지시르 계곡으로 2명의 카메라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카에다 요원들인데 비밀리에 들어온 거예요. 카메라 안은 필름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폭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카메라가 폭발을 하고 마수드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9월 9일 알카에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거죠. 마수드는 국민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9월 9일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일입니다. 다큐멘터리나 아프간을 다루는 어떤 뉴스 같은 걸 보면 큰 벽면에 어떤 깃발이 이렇게 막 나부끼거나 걸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나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이 판지셰르 사자라고 하는 마수드입니다. 너무 용맹하게 소련과 탈레반과 싸웠기 때문에 아프간 국민들은 그 사람을 판지셰르 사자라고 부르고 아프간의 민족 영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죠. 9월 9일 날 마수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땅이 된 거죠. 평소에 마수드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미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꽤 자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 뒤에 9월 11일 우리가 잘 아는 9.11 사건입니다.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죠. Holy fuck! Oh my god! Oh my god! Jesus fucking Christ! 알카에다의 빈 라덴 소행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21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혼돈의 21세기. 마수드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바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죠.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뭐 빈라덴 잡겠다고 들어갔는데 빈라덴은 2011년에 죽었으니까 그때라도 나왔어야죠. 그런데 2021년에 나왔죠. 올해. 10년간 더 있으면서 어떤 뭔가 해결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은 계속 혼란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탈레반이 바로 다시 아프간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이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장악을 했죠. 그리고 딱 한 군데 다시 저 판지시르 계곡에서 탈레반에 저항하고 있는 저항군들이 모여서 연합전선, 저항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자주 나왔었는데 마수드라고 합니다. 혹은 장군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인 아흐마드 마수드 주니어입니다. 그의 아들, 마수드 장군의 아들이 연합전선을 이끌고 판지시르 계곡에서 다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روحی جهاد و مقاومت آرزو و آرمان پدر من آزادی استقلال عدالت و برپایی یک نظام اسلامی معتدل بود به او خود باورمند میدانم و مسئول تحقیق امی آرمان 탈레반에게 아프가니스탄을 맡기면 평등, 자유 이런 걸 찾을 수 없다라고 믿는 아프간 국민들, 아프간 국민 모두가 탈레반이 아니기 때문에 탈레반 세력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아프간 민중들이 훨씬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판지시르 계곡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탈레반이 약 한 300명 정도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대 0으로 지금 시작된 상태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프간의 민족 영웅이었던 그 마수드가 단 한 번도 테러리즘에 빠지지 않고 적들을 향해서 늘 싸우지만 테러의 방식이 아니고 게릴라전의 그 가난한 자의 전쟁의 방식으로 싸워왔던 그 마수드의 정신, 그리고 아프간의 독립과 국민들의 자유, 평등을 위해서 싸웠던 그 정신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저도 물론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시민의 입장으로서 그들의 승리를 사실은 기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신이 아프간 국민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발언으로 그의 삶과 사상과 행동이 지금을 살고 있는 저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남아야 되지 않는가. 그가 살아간 이 세계, 이 지구에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작가이자 그 책의 저자인 크리스토프 퐁피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수드만큼 큰 사람은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인류를 살아갔던 한 사람의 발자취는 의미 있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마수드가 왜 저하고 연관이 있느냐. 제가 아프간 불멸의 전사 마수드라고 하는 책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판지시르 사자라고 하는 마수드의 일대기 평전을 프랑스 다큐멘터리 작가가 쓴 걸 제가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수드라고 하는 사람의 영웅적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인류가 취해야 될 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 시대를, 그 엄청난 포화 속을 살아갔던 어느 가난한 게릴라 전사의 일대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일독을 권하는 바입니다. آتش از انتقال بدم 200 بچه پر خزر همین 1000 کافر 1000 میرویش هزار زاید 200 بچه میرویش دروازه موضوع خط نشه کنم C'est peut-être pas le moment, mais... خدا کنه بی وقت نباشه
خودم برسم که دوست باشه. این اسپخ بود توی این او هست شما یگان مذاق عمل دافزم نیست. میشه از ذهن ما بسش نکنه. Хорошо, мы заканчиваем, осталось کوف دارن مرمی راکت کرشنکوف پیکر ما روان کردم دمیدو قسمت شما کاری کردم میتونید برات روان میکنم گروه قسم کنین یکی دریزر احتیاط یک گروه دخت یک گروه دیگه به حمله فهمیدید